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5살의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진짜 사랑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 집안은 알고 보니 그지 같기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쌍둥이의 나 혼자서 키우면서 살아보니 세상 힘든 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요? 모두 다 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는 공감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동정을 얻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끼시면 좋을 듯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저는 막내딸입니다. 저보다 10살 차이 나는 오빠와 그리고 7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어요. 부모님 연세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편이셨고요. 어릴 땐 친구들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저의 엄마가 창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자모의 어머니들이 급식 봉사 오시며 늑수그레한 엄마가 창피했었죠. 철딱선이 없게도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랑은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오빠와 언니의 잔소리도 싫었었죠. 그래서 대학도 일부러 지방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부득불 지방에 있는 대학을 고집했습니다. 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혼자서 살고 싶었었죠. 명분도 좋긴 했었습니다. 지방에서 나름 방귀 꽤나 뀌는 의대가 있는 학교의 간호학과였었거든요. 부모님도 반대하고 오빠 언니도 반대할 때 제가 그랬죠. 솔직히 나이 많은 부모님들 아프실 때 집에 간호사 한 명 있으면 오빠는 언니에게도 좋은 일이고 부모님도 좋은 일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구들 모두 제 말에 감동 아닌 감동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마냥 어린애 같은 막내가 철들었다면서 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방에 있는 간호대에 보내줬었죠. 지금이야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큰 대접을 받곤 있지만 솔직히 그때는 수도권 대학의 상경계가 더 큰 인기였었거든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수도권 상경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좋은 대학에 많이들 갔었죠. 저는 단지 지방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간호대를 선택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여하튼 대학 몇 년 동안 홀가분하게 혼자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방학 때라고 해서 서울집에 있을 필요도 없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알바도 하고 놀기도 잘 놀았고요.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을 하는 오빠였는데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같은 학과의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죠. 다른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 다니다가 경찰 공무원을 하려고 제가 다니는 대학의 행정학과로 편입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에 몸도 탄탄하고 제법 노는 티도 났었고 꽤나 인기 있는 복학생 오빠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그때 당시 좀 뚱뚱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딱히 내세울 만하게 예쁜 얼굴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남편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2번은 예의상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3번을 만난다는 것은 관심 있어 하는 거니까 그때 생애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몇 명 정도 밀당 수준으로 남자를 만났었는데 남편은 저를 좋게 생각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저는 더욱 남편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4남매 중 막내였고 위로 누나가 3명 있는데 큰 누나와는 15살 차이고 그 뒤로 3년 간격으로 누나가 둘 더 있었고 막내 누나와는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곧 있으면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연을 아주 강조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연애에 대해서 완전 초보였던 저는 남편의 인연서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죠. 워낙에 호감이 가는 인상인데다가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저의 고민과 남편의 고민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정말 이제 찰떡궁합이 있다면 저와 남편을 지칭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남자였기 때문에 빼앗기기 싫었죠. 주위에 노리는 여자들도 많아 보이고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어라고 살 빼는 일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간호 국시 보기 전까지 살 빼는 데 주력해서 거의 20kg 가까이 빼게 되었죠. 간호사 면허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았기에 남편을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살 빼고 간호사 면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난리가 났었죠. 맨날 둥글둥글 굴러다니던 애가 살이 빠져서 예뻐졌고 간호사까지 되어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집에서 저는 막내로서의 귀여움을 넘어서 더 귀하게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오빠와 언니는 제가 대견하다면서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였었죠. 그때 그 시절이 제게는 진짜 황금기였던 것 같네요. 집에선 귀한 대접받아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각별한 애정받아 병원일 일한 게 생각보다 월급도 많고 적성에도 맞다 보니까 누구 하나 부러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 반에서 난다 긴다 했던 친구들도 취업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스해질 지경이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누나들을 차례로 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뜬금없이 왜 누나들을 소개해준다고 하는 것이냐 의아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취업했겠다. 이제 슬슬 우리 결혼해야지. 내 나이가 벌써 30살이고 우리 부모님 연세가 벌써 70이시니까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게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싶어. 그땐 남편이랑 콩깍지에 쓰여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 시쳇말로 안구에 습기가 뿌옇게 차더라고요. 남편의 요구대로 남편의 누나들과 만났어요. 미래의 시누이들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죠. 예쁘다는 칭찬부터 막내 여동생 같다는 친근한 접근, 그리고 저와 남편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라면서 민망할 정도로 추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명년이면 벌써 30살이라 우리가 마음이 좀 급해.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연세도 좀 많으시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막내까지 결혼하는 거 보시고 장손주라도 안겨드려야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 막내 많이 좋아하지? 그럼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바로 결혼식 올리지 뭐. 올케가 생활력도 있겠다. 둘이서 합심하면 부모님 모시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말 어떤 뜻인지 이해하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려면 1년이나 더 걸리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결혼은 좀 빠른 게 아니냐. 그리고 큰언니 이야기 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라 했는데 결혼하면 따로 사는 거 아니냐. 갸우뚱거리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둘째 신우에게 눈물 쏙 빠지게 한 소리 들어야 했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르네. 우리 막내는 우리 집 장손이라고. 아들이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건데 벌써부터 독립하겠다 지들끼리 살겠다 그러는 거 나로선 이해 안 가? 아가씨 부모님은 사람 둘에 대해 별로 안 가르치셨나 봐? 애초에 그런 마음이면 우리 막내 만나지 마. 괜히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라고.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니? 간호사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 더 잘 모실 거라 생각하고 만나는 거 허락해 줬더니 이거 딱 뒤통수 칠 것 같은데? 우리 잘난 막내 탕물 다 빨아먹고 먹튀하라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던데. 잘생기고 잘 노는 남자랑 연애하고 정작 결혼은 순진한 척 다른 사람이랑 하고. 아가씨 딱 그런 부류 아니니?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눈물이 나올 만큼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 없었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죠.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께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황당해 하셨고 오빠와 언니는 길길이 날뛰었죠. 특히 언니가 그랬는데 그 일로 언니와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이거사. 딱 봐도 간호사 며느리 들여서 노인네들 뒤치다거리하고 아프고 병들면 똥수발 하라고 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네 말대로 그 남자가 허우대 멀쩡하고 그렇게 인기 많다면서. 그런데 왜 너랑 사귀니?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살 빠졌다고 해도 뚱뚱하고 못생기진 않았지만 네 외모가 특출난 거 아니잖아. 대신 돈벌이 되는 직업이고 더군다나 간호사니까. 그제 입장에선 며느리 대신 수발될 사람 들이는 거 아니냐고. 네 말대로 하면 그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이야. 미친 거지. 언니의 독설에 저도 만만치 않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반대하시기에 몇 날 며칠 알아 누우며 시위했지요. 결국 이 결혼 안 시켜주면 집 나가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그건 남편이 알려준 전략적인 것이었지만 말이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반대하면 집을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냥 나와. 우리 부모님께 말해서 방 치워두라고 할게. 나 졸업하는 거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졸업하고 작은 결혼식 올리고 살면 되지.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그럼 니네 식구들이 뭘 어쩌겠어. 남편은 제게 남편 부모님 댁에 신혼살림을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의 행동이 너무 철없고 사랑의 눈이 멀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결국 짐을 싸서 나갔고 남편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이 부랴부랴 제 뜻대로 해준다고 하였고 오빠와 언니도 혀를 차면서도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시켜줄 테니 그만 망신 떨라면서 말이죠. 그 뒤로 상견례 때 결혼식 준비, 신혼집 관련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남편과 시누이들 그리고 시부모의 뜻대로 되었죠. 상견례 마치고 결혼식 날짜 즈음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거든요. 저는 참 답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랑에 미쳐서 남편의 말이 다 옳은 줄 알았고 부모 형제들이 다 적으로 느껴졌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 오빠 언니는 한탄을 하더라고요. 저만 마냥 신나고 좋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였었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남짓된 거리였죠. 결혼식은 남편 쪽에서 준비했고 신혼집을 꾸미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구형 가전제품 다 드러내고 혼수로 다 채워 넣었어요. 전체 리모델링하고 가전 넣고 하는데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안방은 역시나 시부모들 차지였고 저는 두 번째 방을 신혼방 삼았습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남편은 학교로 돌아갔고 저는 시부모 집에서 출퇴근을 했죠. 그런데 신혼여행 후 첫 출근 다음날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차는 계속 가지고 다닐 거니? 요즘 지하철 임산부석도 있고 편하다고 하던데 차 끌면 주차비에 기름값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이제 결혼도 했고 애들도 태어날 건데 아껴 써야지. 차는 막내가 끌고 다니게 주고 너는 대중교통 이용해라.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서울시도로가 얼마나 위험한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나이 걸어서 그런지 참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도대체 교육은 어떻게 시킨 것인지. 지하철로 가면 여러 번 환승해야 하고 더 힘들다고 말했으나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성화였죠. 그러면서 승용차는 남편에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차는 병원에 취직할 때 부모님이 대학 졸업 겸 면허 취득 겸 사회생활 첫 선물로 사주신 거였거든요. 현금 주고 사셔서 할부도 없어 저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는 제가 일한답시고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싫었던가 봅니다. 자기 아들은 차 없이 주말마다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데 남편 생각하지 않는다고 야단이었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차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일하고 피곤한데도 부득불 식사를 준비하게 했죠. 그 당시는 임신 초기인지라 3교대 야간 근무를 계속 서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대중교통 타고 집에 오면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집에 오면 자야 하는 시간인데 살림 가르친다면서 음식하는 거 감독했고 시부모 점심상을 봐놓고 자게끔 했었죠. 퇴근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남편이 주말이 오는 날을 오매불망 기다렸죠. 그것도 잠시뿐 한 달 정도 매 주말에 올라오던 남편이 시험 준비한다, 조별 과제한다, 취업 특강 듣는다 하며 한 달 동안 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방에서 남편과 싸웠는데 다투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제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버릇없이 시부모 있는데 지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대처 어느 나라 법도니? 그리고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매주 올라오러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야. 어리다고 예뻐만 해주니까 아주 버릇이 없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서럽게 울적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이루는커녕 빨리 자고 출근하라며 친구들 만나러 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짧은 만남 후에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왔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병원 가서 일하고
집으로 바로 들어와 살림을 가르친다는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대부분 산 우울증을 겪는다는데 저는 산전 우울증이 온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 이게 뭔가 싶었고 왜 결혼을 했을까? 왜 덜커덕 임신을 했을까? 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전화로 엄마와 울면서 통화했는데 엄마는 속이 상하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주 주말에 엄마와 언니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시부모 앞에서 우물쭈물했고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시부모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분은 이번 주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 동생 홀몸도 아니고 일하면서 시 어른들 챙기는 거 쉽진 않아 보이네요. 임신하고 한창 살 올라야 할 때인데 얼굴 한번 보세요. 거무죽죽 해가지고 살도 다 내리고 딱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출산 때까지만 친정으로 데리고 가서 요양 좀 시키려고요. 아니 사돈 처자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누가 들으면 쉽사리 호되게 시키는 줄 알겠어요. 어리고 철없는 아이 데려다가 가르치고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주는 게 죄짓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복장 터질 때가 있나? 예, 아가 너도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니? 너 힘들까 봐서 하루 두 끼는 내가 다 챙기고 너 고작 한 끼 밥상 차리는 거밖에 더 하냐고. 영양제 사다 먹여. 단백질 부족할까 봐서 고기 사다 먹여. 야, 난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본다. 어느 누가 며느리를 상전받들면서 사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에 있니? 네 식구들이 그렇게 마음이 못 놓여서 그러는가 본데 네 뜻대로 해라. 가라고. 대신 출산 때까지 내 아들 볼 생각하지도 마라. 사돈네 와서 도끼 눈하고 따지고 드는데 내 아들 처가 가서도 대접 못 받을 거 훤히 보인다. 당장 짐 싸서 가거라. 저는 또 한 차례 눈물 바다였고 아무 이유 없이 시부모에게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와 언니는 속상한 마음에 짐 싸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와 언니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제발 내 인생 회방 놓지 말라며 오히려 내쳤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시어머니 눈밖에 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엄마와 언니에게 더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뱃속의 아기들에게 악영향 끼칠까 무섭다고 말이죠. 엄마와 언니는 통탄하며 돌아갔고 저는 시부모 비위 맞추기 위해서 쓸고 닦고 집안 대청소를 하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하다면서 안방에서 앓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쯧쯧거리며 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 큰 시누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던가 보더라고요. 큰 시누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처가 크실 거라며 더 잘하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둘째 시누에게 전화가 왔죠. 올케는 진짜 철이 없구나. 친정에 시부모 욕하니까 속이 시원하니? 얼마나 욕지거리를 했으면 사돈이 찾아와서 그 난리를 피우는 건데 이런 경험 없는 짓거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그렇게 시부모 싫으면 내 동생이랑 결혼은 왜 했어? 왜? 너무 잘나서 놓치기 싫었니? 네가 무슨 억하 심정으로 내 동생 인생 망치려고 드냐고. 이 페어먹지 못한 거사. 임신 좀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너 내 성격 알지? 내가 니네 친정 가서 한번 뒤집어 엎을까? 어디서 퇴먹지 못한 게 모녀가 쌍으로 지랄을 떨어? 니네 집에 우리 집을 너무 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100%또 그래?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둘째 신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 성격 때문에 결혼도 못했습니다. 똑똑하긴 엄청 똑똑해서 돈은 잘 버는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남자들 못 배견한다고 들었어요. 둘째 시누이가 저를 때려잡으러 온다는 소리에 무섭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겠고 진짜 새꼬지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와달라고 하니까 짜증 섞인 말로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입을 놀려서는 양쪽 집에 감정 싸움 나게 만들어. 우리 엄마 상처 받으신 거 아니야? 니네 엄마랑 언니는 정말 미쳤다냐? 주말에 할 일 없으면 부침개나 부쳐 먹을 것이지 왜 남의 집에서 주접을 떨어 떨기는. 네가 싸놓은 똥 네가 치워라. 둘째 누나 성격 알지? 그 누나 한다면 하는 누나다.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어 고 빌든가 아니면 너 오늘 정신 바짝 나게 좀 맞아라. 그래야 정신 차리겠다. 나 과제하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멍하더라고요. 이러라고 결혼한 거 아닌데 서글프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여긴 지옥이다.
탈출해야 한다. 그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짐 싸서 택시 불러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마귀 같은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지 나오지 않았고 저는 혹시라도 뒤쫓아올까 봐서 배불뚝을 해서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죠. 친정 가는 택시 안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네요. 택시 기사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헐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속상하면 안 된다면서 기사님 며느리도 임신했는데 퇴근길에 가져다 준다고 별다방에서 조각 케이크를 샀다고 하며 그걸 제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적지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고맙다 말하고 덥석 집어 먹었죠.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열하면서 먹는 조각 케이크 맛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하물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배불뚝이 임산부에게 연민을 느끼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정도로 생각했던 거 봅니다. 친정집에 갔고 엄마랑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오빠랑 새언니 그리고 언니랑 형부도 와주었어요. 오빠는 이놈의 집안 가만히 안 둔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는데 한참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엄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다. 모두 준비도 단단히 해. 큰애는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사위는 이거 사기 결혼 경찰서 쳐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 좀 해봐. 이 샹놈의 집안 내가 아주 아작을 내고 말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전쟁이란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것인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둘째 형부가 경찰이었는데 무슨 수사대행가 있었거든요. 괜한 일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고 시댁 사람들과 다시 얼굴 보고픈 사이도 아니었기에 이혼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전쟁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엄마와 형제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며 시어머니와 3명의 시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친정 식구와 대치하는 형국이 되었어요. 다들 자리에 앉고도 말이 없었고 몇 분의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차 한 잔 안 주시네요. 뭐 차 마시러 온 곳은 아니니까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생긴 건 무던하게 생겨가지고 임신하니까 엄청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건 제 불찰이네요. 홀몸도 아닌데 몸도 상하기 전에 집에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버릇을 잘 길들이려고 엄하게 했습니다만 이제부턴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새하긴 어저 짐 가지고 집에 가자. 출가 외인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보세요 사돈. 벌써 노망이 나셨어요? 그동안 얘를 얼마나 종처럼 부렸으면 얘가 반쪽이 된 거 안 보여요? 그동안 댁내가 저지른 만행을 다 알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어디서 수작질이야? 생각 같아선 당신네들 다 사기 결혼을 콩밥 먹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참고 있네요. 더 이상 댁내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고요. 위자료랑 양육비나 두둑히 준비해요. 엄마랑 시어머니랑 몇 차례 설전을 벌이는 중에 둘째 시누이가 오더니 제 볼을 아주 세게 꼬집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옳게,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친정이 어떻게 이야기했기에 사돈 어머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우리 옳게가 너무 과민했나 보네. 옳게 남편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안 볼 거야?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정말 안 보고 살 수 있어? 고집 그만 부리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아프다고 손을 쳐냈는데 당황한 둘째 시누이가 손을 올리더라고요. 욱하는 성질 저를 때리려고 신용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친언니가 둘째 시누이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죠. 둘째 시누이도 언니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통에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싸우고 말리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친정 엄마가 얼마나 재빠르게 행동했던지 부엌에서 물을 한 바가지 가져다가 시댁 식구들에게 뿌리며 말했죠. 이것들이 단체로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질 않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나? 진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여보게 김영사, 이거 가택침입의 폭력행위 아닌가? 둘째 형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둘째 형부가 경찰이라고 말했잖아요. 본인이 경찰인 거 알리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주변에 회사원이라고 말하라고 해서 시댁에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형사라고 하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 놀라서 동작을 멈추더라고요. 형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난리를 피우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럴 땐 서로 눈치 보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절 보며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속에 담아두면 병된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 다 하고 끝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막상 뭘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딸이었으면 곧 병들어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노인네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발 들라고 결혼시켰겠어요? 떡하니 임신시켜놓고 코빼기도 안 비추고 늑다리 시범을 봉양하라고 시댁에다가 짐짝처럼 던져놓는 그런 만행을 두고만 보고 있겠냐고요. 당신의 딸이었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뱃속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들과 같은 미친 집구석과 결별하는 게 100번 1000번 옳은 것 같아요. 이 애들 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요. 이혼 쉽게 해줄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그 뒤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댁 쪽에서도 승산 없는 것을 알았는지 우리 측 요구에 응하더라고요. 시댁 인테리어 비용과 혼수 물품과 유자로 받았고 양육권과 친권 모두 넘겨받았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애들 기르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애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 정말 엄청난 교훈을 얻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거 말이죠. 만약 제 사연 듣는 누군가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말 사랑있는 결혼인지 아니면 적당히 구실부차하는 결혼인지 한번 의심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